안녕하세요, 오표일입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밀빵 두 조각이 순수 설탕 두 숟가락보다 혈당을 높인다 였습니다. 통밀이 설탕보다 몸에 좋지 않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상황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통밀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밀은 흰빵만큼 몸에 해롭습니다. 어쩌면 흰빵보다 더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저명한 심장학 전문의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료와 자신의 진료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 밀가루 똥배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이 책은 이른바 현대밀이라는 밀의 실체와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적나라하고도 설득력 있게 파헤치고 있는 책입니다. 밀은 약 100여 가지의 질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 골다공증, 여드름성 피부, 탈모, 제2당뇨병 등 밀가루와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질병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밀이 몸에 좋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직접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 덕분입니다. 밀가루만 안 먹었을 뿐인데 과거 82kg의 몸무게에서 64kg으로 20kg 가까이 감량할 수 있었고 복근 운동을 하지 않아도 항상 복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부도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밀은 왜 우리 몸에 좋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밀이 그 어떤 탄수화물 원보다 인슐린 분비를 많이 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독특하게 소화되는 아밀로펙틴 A라는 탄수화물이 들어있는데요. 사실상 어떤 음식, 예를 들면 사탕, 아이스크림 등보다 혈당을 급등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아밀로펙틴 A의 복합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는 밀이 적합한 탄수화물 원으로 취급받고 있는데요. 마트만 가봐도 알 수 있습니다. 파스타나 라면, 빵, 과자, 만두, 피자 등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981년 토론토 대학교 연구팀은 GI라고 하는 혈당지수 개념을 창안했는데요. 이는 탄수화물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수치입니다. 이 책에는 밀가루 GI 지수가 일반 자당보다 무려 10에서 20 정도 더 높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즉 통밀빵은 같은 양의 설탕보다 비슷하거나 그보다 나쁜 영향을 우리 몸에 미치는 것입니다. 밀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다당류에서 단당류로 바뀌고 이 수많은 당들이 인슐린과 결합해 혈관으로 흡수되면서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다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을 때쯤 약 2시간 후에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인슐린들이 일을 마친 후 새로운 당들을 원하면서 허기짐을 느끼게 만들고 만약 아침에 9시에 밥을 먹었다면 11시쯤 식욕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이클은 2시간마다 반복되며 점점 내장에는 지방이 쌓여갑니다. 밀가루로 쌓이는 지방은 내장 지방으로 다른 부위에 생기는 지방과는 질적으로 확연히 다른데요. 한마디로 가장 질 안 좋은 지방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의 각종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기 때문인데요. 내장에 지방이 쌓이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췌장에서는 더 많은 인슐린을 생성하도록 만드는데 이 많은 인슐린들은 더 많은 당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몸속으로 더 많은 당을 불러들이고 더 많은 양의 지방이 축적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인슐린 저항성은 무엇일까요? 저의 어릴 적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체육 시간이 끝나고 반에 들어올 때 키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인슐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학생들이 포도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인슐린이 있어야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올 수가 있겠죠. 이때 교실 문이 너무 낡거나 무거워서 열쇠로 잠금 장치를 풀어도 문이 조금밖에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의 무거운 정도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서 간에서는 포도당 생성이 조절되지 않고 근육에서는 포도당 이용이 촉진되지 못합니다. 지방에서도 혈당이 지방으로 바뀌어 축적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체적인 혈당의 조절 능력이 전방위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사용되지 못한 채 계속 만들어지는 혈당으로 인해서 혈당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인슐린 저항성으로 일어나는 것이 제2당뇨병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즘 30, 40대 젊은 층에서 당뇨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 역시 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 이유로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과 회식, 문화 등 운동이 부족해지고 비만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비만, 더 정확하게는 위에서 말씀드린 내장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주범이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결국 밀가루를 먹고 탄수화물 속 들어있는 아밀로펙틴 A 탄수화물이 우리 몸의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이는 내장지방을 만들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제2당뇨병을 일으키게 되어서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밀가루로 만든 빵과 통곡물 빵의 GI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흰 빵의 GI는 69, 통곡물 빵은 72, 자당은 59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요. 즉 통곡물 빵이 가장 빠르게 혈당을 끌어올리는 곡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밀빵을 먹는 것은 설탕을 먹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통곡물빵은 흰빵보다 식이섬유가 더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식이섬유가 적든 많든 똑같은 밀이고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진 탄수화물 덩어리일 뿐이라는 점에서 일반 밀가루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은 밀가루가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통밀을 식단에 넣어 두셨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통밀빵을 퀴노아, 오트밀, 콩 등 다른 탄수화물로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밀가루를 끊은 지 3개월이 되어 가는데요. 밀가루를 끈 것부터 저의 몸에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차차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밀을 밀이게끔 만드는 글루텐이라는 성분과 그 속에 들어있어 우리가 밀가루를 계속 먹게 만드는 엑소르핀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사실 이 성분들이 정말 무서운 아이들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